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4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독해 3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독해가 사실 3부분이 비중이 커요. 그리고 문항수도 많고 해서 여러분이 쉽게 우습게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파트일 수 있어요. 왜냐면 문법이나 빈칸 넣기나 이런 것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 얘는 지문 읽고 문제 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1, 2, 3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조금만 소홀히 하면 점수를 대량으로 좀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지문 시간 부족해서 지문 못 풀었다 문제 4개가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에 임박해서는 독해 3부분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고 그리고 채점 많이 해보시고 내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공략하셔서 문제 분석하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적중 문제 볼 겁니다. 적중 문제를 쭉 보면서 제가 항상 문제로 먼저 접근을 하죠. 우리가 마치 진짜로 시험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진짜 실질적으로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푸는 건 시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문제를 먼저 보시고 나서 내가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순서 체크하시고 다 풀고 나서 도대체 출제자는 무슨 의도로 이 문제를 냈으며 내가 여기서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과정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독해 이렇게 풀 때마다 지문이 상당히 좀 압박을 주죠. 상당히 길죠. 이거를 꼼꼼하게 다 읽고 문제를 풀면 능력이 되신다면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략이 제일 많이 필요한 영역이 바로 독해의 3부분이죠. 그렇게 문제는 밑에 이제 4문제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읽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문제에 상응하는 지문을 빨리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부터 쭉 훑어보시면 그 촬영 작가, 사진 작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이네요. 두 번째 단락에 딱 의미에 대해서 딱 또 물어보고 있어요. 굉장히 전형적이에요. 보통 4문항이 있으면 2, 3문항은 구체적으로 한 부분을 짚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아도 문제가 제시하는 그 부분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죠. 자, 3번째 문제 볼게요.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아버지가 나오나 봐요.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했다. 모든 단어를 못 읽으시더라도 주어랑 수어는 나눠 놓으셔야 돼요. 누가 무엇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손 한 가득 옥수수 알을 어떻게 그 깔때기에 넣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만 이런 거 보이시죠? 단어를 다 몰라도 미, 리 이런 거 보이고요. 그럼 이런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을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이요. 上文主要想告诉我们什么 하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보통은 설명문이 많이 출제가 되기는 하나 오늘은 제가 특별히 교훈을 주는 에피소드를 갖고 왔거든요. 지문 중에서 한 지문 정도는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체적으로 에피소드의 주제는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 풀릴 수 있다는 거 추가적으로 문제 구체적으로 풀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뻔한 패턴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제 문제가 중요합니다. 스텝 1이 지문을 읽어라가 아니라 문제를 읽어라예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굳이 왜 순서를 자꾸 강조를 할까요? 시간 절약해야 되죠. 정답률을 높여야 되죠. 이게 다 전략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문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문제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 작가가에 관해서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셔잉지아를 찾아야겠다. 그쵸? 두 번째 단락에 그 신호의 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그 옥수수 알갱이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주제 물어보는 거구나. 보통 일반적으로 지문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의미의 뜻, 그리고 의미 물어보는 거, 어떤 구절의 의미나 뜻 물어보는 거, 그리고 주제 물어보는 거,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문제를 읽었으면 그 81번 문제에서의 셔잉지아가 있죠? 그걸 지문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쵸? 지문에서 그걸 찾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근데 아무래도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오웨이 셔잉지아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됐다. 그럼 이제 이 이하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첫 번째 문제가 풀릴 거야.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를 찾아서 읽어라가 아니라 키워드를 찾아라 라고만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그 키워드에 관련된 문제의 보기를 보셔야 돼요.
그죠? 쇼잉자에. 왜냐면 쇼잉자에 대해서 이제 뒤에 다 읽잖아요. 근데 내가 다 못 읽어요. 모르는 단어도 있고 내용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보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지, 내가 이거를 모두 다 해석을 못하면 내가 틀려가 아니라 보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정보들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찾았으면 보기 먼저 읽고 그 다음부터 지문 읽으면서 대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보기 읽을 거예요. 爱吃. 위미 먹는 걸 좋아한대요. 이거는 읽을 수 있잖아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시의 주어랑 수어는 나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기 볼 때 대충 보고 아는 단어 위주로 가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했는지. 왜냐하면 이 문장 자체는 지문이랑 싱크로율이 거의 70%에 가까워. 근데 틀렸대. 아니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영희가 학교에 갔는데 철수가 학교에 갔어. 학교에 간다만 보고 그 정보를 고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어 수어를 나누셔야 돼요. 사업을 성공했는지. 두 번째, C 같은 경우는 학습의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수한지, 아니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한정되어 있는 이 부분들의 정보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전시회를 연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해당되는 키워드인 정보를 보셔야죠. 쭉 읽으면 쇼잉자 다음에 그의 작품에 대한 얘기 어쩌고 저쩌고요. 국제 저명한 그런 잡지에도 실렸고요. 쥐반이 나오네요. 연적이 있대요. 굉장히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는데 우리가 봤던 그 보기에서는 어렸을 때요. 근데 어렸을 때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죠. 샤오더슈호가 어려운 말도 아닌데 그거를 그거 내가 해석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5급이면 그러면 그거 정보가 틀려. 그걸로 정답 고르시면 안 돼요. 그죠? 작품 역시도 뭐 대상도 받았고,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取得这样的成就 하면 이러한 엄청난 성취를 얻었어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급 정도면 똑같이 그냥 딱 답을 그대로 본문 그대로 갖다 넣지 않아요. 유사 표현으로 바꾸는데 사실은 쉬운 구문들은 유사 표현으로 바꿔요. 어려운 구문들은 그대로 쓰는데.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취를 거뒀는데 사업이 성공했어 정도의 해석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걸 골라내셔야 돼요. 절대로 개인전 연적이 있다. 어렸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함정은 피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 어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두 번째 단락 찾으면 돼요. 이 어휘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앞뒤에 요 구문에서 요 언저리에서 문제가 풀리겠구나라는 거 확인하시고 어디로 간다고요? 보기로 가셔야죠. 근데 전반적으로 다 감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4가지의 감정은 정답이 아닌 단어들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5급 정도면 이건 나에게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슈왕만 가도 알 수는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가는 거예요. 4글자를 통째로 몰라도 한두 개 아는 것 갖고도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실망을 했대요.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죠? B는요, 징쉬, 정서가 찌동이라는 건 격동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그 심정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전모 뽀미는 침묵해서 말을 안 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안따오 장코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음 심자가 보여요. 근데 귀신 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란 뜻이라는 거. 이 4가지의 감정적인 표현들. 내가 실망을 했어. 감정이 조금 격해 있고 격양돼 있어. 아니면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어. 아니면 되게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껴라는 거. 이 4가지의 표현들은 오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는데 앞뒤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어휘의 의미를 물어보는 게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휘의 의미는 그 양쪽에 조금 쉬운 말로 풀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해석을 좀 해보시면 돼요. 보시면 어렸을 때 흥미 주어수로 나누셔야 돼요. 되게 넓었대요. 이 야오치앙이라는 표현이 어려워요. 그럼 빼세요. 근데 이제 야오치앙 같은 경우는 치앙해주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한 거야. 난 무조건 강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야오치앙이거든요. 화왈도 그렇고 요용도 그렇고 따라 안치우도 그렇고 반드시 무조건 띠이를 해야 돼요. 내가. 그죠? 띠이 잘싱. 그러나 딴이 중요하죠.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어휘 앞에 위식,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원인이 중요한데 당연히 그게 돼야 안 돼요? 不可能的.
불가능해요. 그럼 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난 뭐 이걸 잘하고 싶은데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림 그리고 수영하고 뭐 농구하고 하는데 다 띠하고 싶은데 그게 당연히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별로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수치심은 내가 정말 이렇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을 때는 보통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답은 실망이 된다는 거죠. 자, 빠른 속도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가 만만히 바위밀리를요. 여기 보면 이제 문장 자체는 굉장히 좀 교훈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막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안 돼서 너무 실망하니까 아버지가 깔때기를 갖고 와서 옥수수 알맹이를 한꺼번에 막 넣었어요. 근데 한 알도 밑에 깔때기 밑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뭘 하려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옥수수를 하나씩 넣으니까 얘가 쏙쏙쏙 잘 빠지잖아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걸 다 내가 음미하면서 읽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탁탁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읽다 보니까 후진요 쥐지 만만더 나오죠. 그대로 나오죠. 문제 그대로 싱크로율 나오죠. 여기서 답이 풀린다는 거야. 그럼 이 부분을 내가 찾았어. 그래, 이제 여기서 찾았어. 그럼 보기 봐야 돼요. 절대 뒤에 읽지 마세요. 보기 봅니다. 로우도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깔때기인지 모르고 갈 수 있어요. 5급 필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로우도우가 얘가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그죠? 그리고 위밀리가 2번. 근데 사실 이제 약간 꼼수긴 한데 보기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핵심 단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위밀리가 벌써 3번이나 보기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A보다는 B, C, D가 답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좀 꼼수거든요. 그래서 위밀리에 대해서 내가 조금 신경 쓰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수에 눌려서 완전히 부서졌는지, 단어 어려우면 요거 그대로 그 본문에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반려언이요 꼬일리 하면 배열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쫙 나열이 되는지, 아니면 메이어 이리 위미 한 알의 위미도 띄어샤라에 떨어지지 않았단지, 이게 단어가 다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요 표현들을 그대로 찾아보시면 돼요. 우린 보기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왔죠. 뒤에 읽으니까 위밀리가 서로 이렇게 되면서 찡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한 알도 메이어 띄어샤라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문제만 찾으면 보기 읽고 가면 바로 나오죠. 찡은 앞서 딴 다음에 중요한 정보 나온다고 했죠. 찡은요, 놀랍게도란 뜻이에요. 알고 계세요? 6급까지 갑니다, 이 단어는. 찡이 나오면 뒤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놀랍게도 말이야, 예상치 못하게도 말이야, 그런데, 그러나 이런 건 사건의 전환이고 반전이에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봤더니 한 알도 안 떨어졌대. 답 이거야? 라고 고르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풀어드린 이 문제의 내용과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떻게 풀고 있는지,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모든 질문을 다 분석하고 있나요? 제가? 아니잖아요. 문제 읽고 그 키워드 찾아서 보기에서 보기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역으로 공략해서 자꾸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죠. 글 전체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설명문은 사실 그 두갈식이랑 미갈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첫째 단락과 마지막 단락까지 읽으셔야 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훈을 주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단락 읽으시는 게 좋아요. 보기 먼저 보고 마지막 단락 할게요. 주어 꼭 나누세요. 흥미에 대한 얘기인 건지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된다. 善于听取 타인의 의견을 듣는 걸 잘해야 되는지, 성공에 주어가 있으면 주어는 끊어놓으세요. 원대한 목표가 필요한 건지, 시엔 먼저 지중精力 정신과 힘을 이지엔시 하나의 일에 쏟아라 라는 건지 확인하면서 갑니다. 마지막 단락 할게요. 모든 사람, 근데 비슷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단어 같은 그림 찾기로 못 풀어요. 5급의 난이도 높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석이 있어야 돼요. 성공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나 나오죠? 이코츠 보상 팡지 하면 한 입, 굉장히 좀 슬픈 얘기인데 한 입 먹어서 뚱뚱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 쓰잖아요. 많이 먹었으니까 뚱뚱이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성공에 대한 얘기예요. 일단 키워드 주어는 성공은 이보라이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네가 동시에 헌도 실증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동시에 헌도 명왕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일마다 다, 그럼 전공은 어때요? 멀어져요. 성공의 입장은 그냥 하나의 일장 충몽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은 위대한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사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쥐더 정지우처럼 슈예가 전공했다는 표현으로 바꾼 것처럼 집중해서 한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라는 얘기예요. 오늘 푼 문제가 사실상은 정말 딱 시험 유형에 맞는 난이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조금 유사 표현으로 바꾸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정보 저 굉장히 지금 빨리 풀었잖아요. 정보 빠르게 분석하셔야 되고요. 문제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는 마지막 단락에서 찾아라. 함정 안 빠지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제 이 지문 하나를 풀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단어나 문장의 내용이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어떤 순서로 풀어야 빠르게 정답률 높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저랑 같이 익혔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들 좋은 성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